네, 안녕하세요. 유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코인의 기초,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 대역이 있고 이력의 어떤 관리가 필요한 사실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다 이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정보 관리 시스템, 저작권, 게임 아이템 관리, 여기서부터 전자 투표, 신원 확인 시스템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이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잠시 요거 하나만 좀 띄워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트랜잭션 검증을 위해 해시 파워를 제공하는 채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짧은 문장인데 요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필수적인 개념들을 반드시 선행해서 알고 있어야만,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짧은 한마디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록체인과 또 이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블록체인이 뭔지는 아시죠?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할 때 데이터가 들어간 블록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연결해 놓은 데이터 기록부인데 다만 이걸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트랜잭션이 뭐냐면요, 블록체인의 방식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거 쉽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즉 금융 거래 데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 같이 여기서 이 거래 내역을 말해주는 데이터, 바로 이런 걸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잭션 이꼬르 거래 내역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채굴과 채굴자, 바로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트랜잭션을 검증한다,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위에서도 트랜잭션 검증이라는 말을 좀 했었죠. 특정 블록에 있는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는 곳에 이 트랜잭션이 진짜 오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참인 건지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이걸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블록으로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이거 괜찮은 거구나, 진짜 맞는 데이터구나, 다 같이 신뢰하고 시스템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따로 검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에 기록을 추가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아무 대가도 없이 이런 노가다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가 있어야죠. 검증하는 대신에, 기록을 추가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죠. 이런 대가, 보상을 주기 마련인데 이 보상이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고요. 이렇게 검증해주는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코인을 주게 되니까, 코인이 뚝딱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채굴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이 검증 작업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죠. 일종의 산수 문제, 수학 정도도 아니에요. 산수 문제 같은 건데 노가다성이 좀 필요한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채굴자의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 채굴자의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이용해서 작업을 좀 돌리게 됩니다. 이때 그래픽 카드도 활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한때 동났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정리를 해보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시라는 개념이 등장하던데 해시란 무엇인가? 해시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요, 로그인 우리가 할 때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 해시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시라는 말이요, 코인에서 비롯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원래부터 쓰여왔던 말이에요. 해시 함수, 해시 알고리즘,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복잡한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보통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바로 저장해 놓지를 않습니다.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시를 함수를 덧붙여서 더 씌워가지고 좀 되돌리기 어려운 형태, 그리고 이걸 일방향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바꿔놓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형태로 암호화를 시켜놓고 그 상태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해시, 즉 암호화를 시켜놓고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 텐데 뭐 0y132bd 이상하게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내 소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령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훔쳐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놔야. 그런 차원이고요. 나중에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 누른 데이터를 또 그때 해시를 시켜가지고, 그럼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해시를 시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 암호화 시켜놓은 것과 똑같은, 예정에 저장시켜 놓은 것과 똑같으면 그때 통과.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놓는 수단을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암호화를 시켜서 해시를 더 씌워서 나온 결과치를 해시값, 이걸 그리고 그냥 해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에서 해시를 쓰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번 해시 씌워가지고 암호화 시켜놓으면요, 거꾸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뭐 마치 제가 뭐 요즘 운동을 좋아하는데 생 닭가슴살을 한번 익혀놓으면 이거 시킨다고 해서 생살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시 함수를 거쳐서 이걸 더 씌워가지고 나온 데이터, 이 해시 값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원본 데이터로 복원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금융거래 내역인데,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거래 내역인데 다 같이 보는 장부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썼고 누구에게 줬고 이런 거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소한 못 알아보게 암호화시켜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새롭게 추가되는 이 블록에는요, 데이터를 해시시켜서 저장을 시키겠죠?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해시를 하냐? 새로 추가될 데이터도 당연히 있겠고, 그 이전 블록에 있었던 걸 해시한 거, 그것까지 통째로 해시시켜서 새로운 블록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의 이 체인은 해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뿅!